제가 어제 대북송금 사건을 보다가 굉장히 의아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되게 조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실제 김성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김성태와 관련돼서 3년 6개월이 맞냐 2년 6개월이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3년 6개월이 맞습니다. 근데 대북송금 사건만 2년 6개월이에요. 즉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성태 뇌물죄와 대북송금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더 큰 죄가 저질렀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실제 이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관여된 이화영과 김성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건 이재명한테 당연히 치명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전해를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대북송금을 인정한 겁니다. 대북송금. 그 중에서도 394만 달러가 밀반출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목적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했고 200만 달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닌 도지사 방북과 관련된 돈이라는 겁니다. 즉 뭐라는 겁니까? 모든 게 다 이재명의 북한 방북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네, 쌍방울 그룹 임직원을 동원한 것도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2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도 이재명이 북한 가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돈은 다 이재명 때문에 보내줬다라는 걸 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판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실제 재판부가 이재명의 방북비 대납을 인정하면서도 뭐를 언급 안 했다라는 겁니까? 주가 조작은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 과거 이화영의 1심 재판이 나왔을 때 그때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했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뉴스타파, 국정원 문건,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 조작. 또 2탄에서 또 주가 조작. 또 3탄에서 주가 조작. 그러니까 지금 이 대북송금 사건이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모르는 거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도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들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망언을 터뜨리면서 실제 주가 조작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당시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려드리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주가 조작 대가로 쌍방울에서 일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했고 대북 사업가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했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다며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등을 편파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정원의 문건과 김성태의 말을 비교를 해가지고 국정원의 문건이 더 맞겠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어제 그와 관련돼서 재판부가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재명의 방북비 대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라는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향후 있을 이 대북송금 재판을 저는 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고 당연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어떤 걸 물어보고 싶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뭐라 그랬죠?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가 더 신뢰성이 있지 어떻게 조폭 출신인 김성태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민주당과 이재명한테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물어볼 거냐면요. 최근 JTBC가 어떤 보도했습니까? 이런 보도했잖아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라 녹취록 하나 깠잖아요.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도이치 공범.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사기범.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재명의 말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믿어야지 어떻게 김성태와 같은 사람의 말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왜 경찰의 말은 못 믿으면서 왜 도이치 공범의 말은 믿는 겁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말에 따르면 지금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문건을 믿어야지 왜 김성태 같은 사람의 말을 믿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어야지 왜 도이치 공범의 말을 믿냐고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또다시 내로남불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자, 이게 바로 민주당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고요. 한 가지만. 국가기관을 믿을 거면 국가기관만 믿고 국가기관을 안 믿을 거면 국가기관 믿지 말라고요. 어떻게 선별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은 국가기관을 말을 믿고 뭡니까? 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국가기관의 말을 안 믿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들이 유리한 식으로 내로남불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어제 JTBC랑 MBC 되게 재밌는 방송들을 하더라고요. 자, 어떤 방송을 하느냐? 이런 방송을 합니다. 어제도 단독이야. 공수처, 해병대 골프장 출입 기록 확인, 전방위로 살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JTBC가 보도했었던 해병대원 골프장과 관련돼서 지금 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살핀다라는 단독 보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MBC는 뭐라고 보도를 하느냐. 공수처가 임성근 핸드폰 경찰에 포렌식을 협조 요청했으며 통신기록 조회도 허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공수처가 수사하네. 네?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실제 해병대 골프장 출입 기록까지도 확인하려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MBC도 뭐라는 겁니까? 임성근의 핸드폰을 경찰에 포렌식 요청했고 통신 조회 허락까지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겠다고요? 특검을 하겠다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제 JTBC, MBC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특검의 명분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 공수처는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만든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뭐라는 겁니까? 설마 같은 JTBC 보도인데 요거는 오케이 하고 설마 요거는 노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같은 JTBC 보도입니다. 설마 이거는 오케이라 말하고 이거는 노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실제 뭡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에만 기준을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특검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참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자, 어떤 짓을 하느냐? 야, 이런 짓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대안으로 상설특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거 박주민이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이 좀 들어봤습니다. 자, 들어봤더니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 특검법이라고 있어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검법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라고 돼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 의결한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2 요구권으로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걸 민주당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설특검. 자, 그러면 이 상설특검이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산이 됩니다. 법이 그래요, 신규 여러분들. 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이제는 이것을 상설특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애초부터 말이 안 되죠. 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상설특검 안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자, 특검 추천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7명이 추천을 해요. 어떻게?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국회 4명 추천.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뭐 하겠냐? 법을 바꾸겠대요. 어떻게? 해병대원 특검은 야당 4명이 다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 개정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랑 꼼수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꼼수라는 꼼수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특검법 제3조에 따르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 1항이라고 있어요. 쭉쭉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이 과정대로, 이 법대로 따르면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민주당만 추천을 다 하도록 뭘 바꾼다는 겁니까? 국회 규칙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뭘 바꾼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가지고 자신들만 특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왜냐? 법에는요, 이런 원칙이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규칙이 몇 번째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규칙을 바꿔다가 뭐를 엎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상위 법률인 특검을 엎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분히 위헌입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런 꼼수를 쓰고 있겠지만 절대 안 통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얘네들은요, 어떻게든 이 특검법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별의 별짓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검이라는 뚝이 한번 뚫리면요, 다른 특검 다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특검이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상설특검을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설특검으로 우겨가지고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놓으면 야, 이것도 상설, 이것도 상설, 이것도 상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설특검을 내려고 이런 작당을 벌이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이 특검을 하나도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까지? 제3자 추천안까지. 왜겠어요? 여러 차례 강조 드리지만요, 우리는 특검이 있어서 크게 3가지 기준이 있다고요.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특검 요건이 안 된다.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됐다. 세 번째,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이 상설특검을 밀어붙이더라도 우리는 그 3가지 기준으로서 반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설특검 뭐라고요? 어차피 특검이 통과되는 겁니다.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 요건조차 안 된다고요. 특검 요건이 안 되는 걸 상설특검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뭐 하는 겁니까? 결국 국민의힘을 패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뭐 패싱하는 겁니까? 수사기관 패싱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운 기준 3가지에 따르면 이 상설특검이든 뭐 사설특검이든 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3자 특검안, 지금 한동훈 후보가 말했던 그 제3자 특검안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돼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 수사도 무혐의가 나왔고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특검을 내놓는다? 그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좋아하는 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런 식으로 한번 특검이 통과되면 계속해서 통과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가 그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요, 저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 보내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저와 다른 깃발 들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나아가 국민의힘과 다른 깃발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한테 위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뭐 그렇게 평가하시면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방송 더 추적해서 우리 시청자 전해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